네, 부동산 골든타임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부터 각 분야 대표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하실 분부터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식회사 부동산 리더스클럽의 이정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도 또 나눠보고요. 그리고 또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좋은 정보들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오프닝을 통해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 또 리모델링과 관련된 이야기 좀 전해드렸는데 요즘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매주 목요일 날 이 시간을 늘 책임질 부동산 리더스클럽의 이정찬 대표입니다. 아마 다른 방송이나 다른 여러 강의장에서 저를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동안에 좀 이제 방송을 좀 중단했다가 오늘 이제 이 아시아 경제 방송을 토대로 또 다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가장 뜨거운 시장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그대로 조정이 될 건지 폭락이 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주택 시장에 있어서 큰 풍향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주택 재건축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파리 대책이라든지 최근 양도세 중과 이후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조정받을 거다. 심지어 혹자는 폭락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나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가운데 제가 보는 그런 시장을 한번 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서울 재건축 재개발 시장인데 특히 서울 재건축 시장이 어떻게 갈 건가? 그래서 서울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울 재개발 시장. 그 다음에 서울 말고 이제는 수도권이라든지 지방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건지, 또한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규제가 완화됐던 수직 증축 리모델링 시장은 그동안에 지지부진했습니다만은 이런 재건축의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반사 이익이 있을 건지 좀 이렇게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서울 재건축 시장입니다. 자, 서울 재건축 시장은 아무래도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인해서 아무래도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우리가 작년 12월 30일 이전까지 관리처분 인가신청원 단지는 유예해서 우리가 회피된 구역인데 금년 1월부터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초과이익이 있는 지역에서가 문제되지 초과이익이 없는 지방이라든지 수도권 일부 재건축 단지는 큰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먼저 재건축 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초과이익에다가 일정 부과율을 곱하는데 부과율이 최대 이제 50%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과이익을 어떻게 산출하는 거죠.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일반 분양가, 재건축을 했을 때 일반 분양가에서 10년 전이라든지 아니면 추진이 승인 시점, 그 시점 기준에 있어서 기준시가입니다. 기준시가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년 전 기준시가 시세에 잘 반영됐어야 한 50%, 최근에도 50 내지 70%밖에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거든요. 따라서 일반 분양가는 거의 시세에 접근하고 10년 전에 기준시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준치가 어떤 불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정상적인 상승분을 차감을 하고 이제 총 사업비, 이제 건축비라든지 설계 비용이라든지 조합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 차감하도록 해서 이게 초과이익을 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개발 부담금을 이렇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통보하는데 이게 이제 금년 5월부터 이제 사전 통지를 이렇게 쭉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며칠 전에 아마 뉴스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포의 모 단지가 한 1억 4, 5천 정도 이게 예정금이 이게 통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예비 통보를 어떻게 하느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3개월 안에
조합에서는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해서 구청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 자료를 받은 구청은 한 1개월 동안에 또 이게 자료를 검증을 하고 나서 예상 금액을 이게 구청이 조합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이제 지난달에 이제 한번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이렇게 서울 같으면 이제 줄줄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걸로 인한 이제 파장 효과가 시장에 주는 파장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향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서울 재건축 시장은 향후 1년 정도는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게 제 결론인데 그 이유를 갖다가 한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현재 시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그 서울에 있는 모 단지라고 이제 하나 이게 가정을 하고요. 현재 시세가 한 15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15억 정도 가고 있는데 추가 분담금을 한 2억 정도 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총 투자비가 이 두 개만 합치게 되면 17억이 되겠죠. 17억이 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단지가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개발 부담금이 한 3억이 더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했을 때 17억에다 3억을 합치면 20억이 총 투자비가 되겠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주변의 새 아파트 시세는 18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8억 대 17억 초과이익이 없을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주변 아파트 새 아파트 시세가 18억인데 총 투자비가 20억이라고 한다면은 재건축에 투자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계산기를 덧셈 뺄셈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주변 새 아파트 시세가 20억 이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시세 현재 15억 가는 시세가 좀 더 하락이 돼가지고 서로의 즉 총 투자비가 하고 주변 새 아파트 시세하고 갭이 없거나 줄어들어야만이 이 재건축 시장이 살아난다 이거죠. 따라서 이런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변에 새 아파트가 올라주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해서 그 갭이 메꿔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향후 한 1년 정도는 가격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제가 전망하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서울 주택 재개발 시장은 말 그대로 상당히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사 이익을 본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지역의 출구 전략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말 그대로 갈 지역 못 갈 지역 옥석 가리기가 다 끝난 시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들어와가지고 주택 재개발 지역에 대한 추가 구역 지정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떤 희소성이 부각이 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낮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상당히 한 1년간 상당히 전망이 어둡다고 본다면은 서울에 있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일반 주택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특히 또 이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시작되는 도심 재개발 같은 경우 상당히 전망이 좋아 보인다라고 제가 보는 근거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한테 좀 혼돈하기 쉬운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에 대한 입주권 전매 제한이 작년 8일 대책에서 나왔는데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전매 제한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해당되는 구역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구역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 8월 3일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구역은 이렇게 전매 제한이 해당이 되고 그 이전에 이미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구역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규정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언 뉴타운 아이언 2구역, 그다음에 방배동 일대 방배 7구역, 방배 5구역 이런 그런 구역들은 재개발이 아닙니다. 재개발이 아니라는 소리는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입니다. 이런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재건축처럼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다. 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혼돈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서울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성남 구도심 같은데 입지가 우수한 지역의 어떤 투자 매력이 증가가 예상이 되는 시장으로 제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지방 재개발 재건축 시장입니다. 지방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전반적으로 전망이 어둡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어려운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지방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기보다도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 뉴타운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뉴타운 굉장히 많이 지정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경기도 뉴타운 대부분이 해제가 됐죠. 광명 뉴타운 빼놓고는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전제 조건이 용적률이라든지 조합원 수가 동일하다고 이게 전제를 했을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동등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지 못한 구역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표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를 하나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분양가를 5억으로 책정을 하고 재개발이 됐건 재건축을 이게 추진하는 지방의 일정 어떤 단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랬을 때 현재 주변 새 아파트 시세가 5억이다. 이랬을 때 이 현 주변 새 아파트 시세가 5억 이상으로 상승이 되면은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주변 새 아파트 시세가 5억 이하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하락되면은 이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지방 아파트 일부 뭐 대구라든지 세종시라든지 부산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을 반영을 한다면은 지방 재개발 재건축 시장은 상당히 전망이 어둡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모델링 시장을 보겠습니다. 특히 서울하고 분당 쪽을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이제 허용이 됐죠. 그래서 허용됐을 때 초반에는 시장이 그렇게 잠잠했습니다. 왜? 재건축에 대해서 30년 연한 단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빚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이 리모델링 시장이 다시 어떤 모멘텀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 대고 특히 자, 그동안에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시범단지를 지정을 해서 추진했던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성남이었습니다. 성남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1차 남산타운이라든지 문정시형이라든지 신도림 우성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1차 지금 지정을 했고 이번 달에 이제 최종적으로 시범단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그 주변 아파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성남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사업이 많이 진행됐죠. 한솔주공이라든지 무지개마을이라든지 매화마을, 느티마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기 신도시까지 서울 중심으로 해서 일기 신도시까지도 이런 수직 증축 리모델링 바람이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건축 시장의 어떤 규제, 특히 안전진단 요건 강화로 인해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시장이 새로운 투자 상품 대안으로 떠올 수 있다는 점 제가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수도권, 지방 이런 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좀 나눠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